자유의 나라, 민주주의의 본산이라 불리는 미국. 그 이름 아래 수많은 이들이 언론의 자유, 집회의 권리, 표현의 자유를 배워왔고 수많은 나라가 그것을 이상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미국에서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플래카드 하나, 단지 그걸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이 강제 추방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시위도 폭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캠퍼스 잔디밭 한켠에 조용히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손끝 위에 한 문장이 미국 정부에겐 정치 개입이라는 이름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 유학생은 한국에서 온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감싼 사건은 순식간에 SNS와 주요 언론을 타고 퍼졌고 수많은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믿던 미국은 정말 이랬던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진짜 민주주의는 가장 말 없는 사람을 지킬 때 완성된다. 이제 여러분께 이 믿기 힘든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린 마르티네즈라고 합니다. 뉴욕에 있는 사립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3학년 학생이고요. 정치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실제로 행동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일에는 늘 망설임이 앞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신중하게 지켜보는 쪽에 가까웠고 어떤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일이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건 아닐까 늘 조심스러워했죠. 제 일상이 바뀌게 된 건 이름조차 낯설었던 사람 하나를 만나고 나서였습니다. 김지윤.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지윤은 조용하고 차분했으며 자신의 문화와 타인의 문화를 모두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처음 마주친 건 기숙사 복도 끝 공용주방에서였습니다. 늦은 저녁, 저는 전자레인지에 데운 냉동 피자를 꺼내고 있었고 지윤은 작고 오래된 냄비에 뭔가를 끓이고 있었죠. 맵고 깊은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저는 무심코 말을 걸었습니다. 지금 뭐 만드는 거예요? 이건 확실히 미국 음식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윤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라면이에요. 고추기름 조금 넣었어요. 냄새, 세죠? 그 순간이 아직도 또렷합니다. 그 냄새, 그 미소, 그 조용한 태도. 어쩌면 우리는 그날부터 서로의 삶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한 걸지도 모릅니다.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복도, 비슷한 전공, 공통 과제를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아졌고 커피도 자주 마시게 되었어요. 지윤은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자신이 하는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에 대해 말할 땐 언제나 망설였고 한 번 말한 것은 끝까지 지키려 노력했죠. 우리는 종종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윤은 늘 다르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 난민 문제, 여성 인권과 같은 이슈에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지윤이 신기했어요. 관심은 있지만 움직이지 못했던 제 모습과는 달랐거든요. 어느 날 밤, 저희는 기숙사 방에서 늦게까지 함께 과제를 하다가 커피를 마시며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에린, 나 여기서 진짜 친구 생겼다고 가족한테 자랑했어요. 엄마는 처음엔 안 믿었어요. 외국 가면 외로워서 울기만 할 줄 알았대요. 그 말에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원래 사람을 쉽게 믿는 편은 아닌데 너는 예외인 것 같아. 그날 이후로 저는 지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라는 감정이 더 커졌고 그녀가 관심을 갖는 일, 목소리를 내는 사안에 저 역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캠퍼스에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작은 시위가 열렸습니다. 대학 내 중동연구회가 주최한 행사였고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지만 지윤은 말없이 플래카드를 하나 들고 잔디밭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죠. 플래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휴전 요구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선 구호가 터져 나오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향한 분노의 외침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연대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불과 이틀 뒤 지윤에게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문서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정치적 활동 관련 비자 조사 통지서였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플래카드 하나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취소 조사 대상자가 되다니요? 하지만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정치 참여를 내정 간섭으로 간주했고 시위 연루자는 비자 취소 및 추방 조치가 가능하다는 행정명령을 이미 발효한 상태였죠. 기숙사 방에서 지윤은 문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오래된 책을 보듯 문장을 하나씩 읽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서 있었을 뿐인데 누구를 비난한 것도 아니고 그저 멈췄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착함 속에 묘한 절망이 깃들어 있었어요. 지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었고 저는 도리어 그 태도에서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처음으로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은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 걸까? 지윤은 단지 말없이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이 땅에서 나가야 할 사람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그 장면을 바라보는 미국 시민으로만 남아 있어도 괜찮은 걸까요? 지윤에게 도착한 비자 관련 조사 통지서는 A 사용지 한 장이었습니다. 표현은 정중했고 문장은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읽는 순간 저는 몸 안으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치적 행위 관련 비자 조건 위반 가능성에 대한 행정조사 착수. 이렇게 적힌 문장은 그녀가 이 땅에 머무를 수 있는 권리가 위태롭다는 사실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지윤은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수업에 빠지지 않았고 식사 시간도 지켰고 교수들에게 과제 제출도 성실히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윤이 기숙사 방 안에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컴퓨터 화면을 하염없이 들여다보며 미국 이민국 사이트와 국제학생지원센터 페이지를 수십 번씩 새로 고치는 걸 보았습니다. 메일함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문서를 복사해서 출력하고 다시 읽고 밑줄을 치는 그녀의 손끝이 어쩐지 어깨보다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지윤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출국 명령이 내려지면 내가 못다한 수업에 대해 교수님한테 대신 메일을 써줄 수 있어요? 중간고사 답안지는 구글 드라이브에 다 올려뒀어요.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단순한 행정 절차로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고 저는 그 태도 속에서 더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 자신이 조용히 지워지는 방식에 익숙해지려 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익명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유학생의 정치 개입은 부적절하다. 본국에서도 못 푸는 문제를 왜 미국에서 시위로 풀려 하는가. 그런 글 밑에는 수많은 공감 표시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여긴 미국이야. 외국인이면 조용히 공부나 하지. 정치적 신념은 고향에서나 외쳐야지. 우리 등록금으로 혜택 보면서 시위나 하네. 이 문장들을 읽을 때마다 제가 지금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학교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교수진도 조용했습니다. 몇몇은 조심스럽게 법적 절차가 있으니 지켜보자고 했지만 그 말은 곧 침묵하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평소에 친하다고 생각했던 동기들조차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커피를 마시던 자리에서 누군가가 제게 물었습니다. 지윤 말인데 걱정되긴 하지만 너무 감정적이었던 거 아니야? 미국에서 유학생이 그런 행동을 하면 당연히 문제되는 거지. 그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내뱉어질수록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부서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윤은 감정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침착했고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단지 자신의 신념을 조용한 방식으로 드러냈을 뿐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도서관을 나서던 어느 날 복도에서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가는 학생 무리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그냥 입 다물고 있어. 어차피 여긴 내 나라 아니잖아. 그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그 학생을 바라봤지만 지윤은 조용히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 말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말하는 괜찮아요는 자신이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저더러 괜찮은 척이라도 해달라는 부탁이라는 걸요. 그녀는 저를 지키려 했습니다. 심지어 그 순간에도요. 밤이 되어 기숙사방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 그 자리를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라짐이 아니라 지워짐일 텐데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정치적 이슈로 분류해 외면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그 자리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이겠죠. 저는 미국 시민이었습니다. 언제든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시위에 참여해도 체포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았고 제 목소리는 언제나 정당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설명해야 했고 증명해야 했고 그리고 조심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메모장을 꺼내 처음으로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사라지는 걸 나는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지워지는 걸 나는 막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개인적인 기록이었지만 어쩌면 그 순간부터 저는 이 이야기를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방 책상 앞에 앉아 한참을 고민한 끝에 결국 문장을 하나 적기 시작했던 순간이었죠. 당신을 제 친구라 부를 수 있다면 저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 문장은 처음엔 단지 제 일기장 안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뭇거림 끝에 저는 이 글을 학교 신문사에 투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정을 막 넘긴 시각, 떨리는 손으로 메일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이 발행되었고 학교 온라인 게시판에는 제 글이 맨 위에 떠 있었어요. 제목은 그대로였습니다. 당신을 제 친구라 부를 수 있다면.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제 목소리에 올려두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칼럼은 예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학생 커뮤니티, 단체 채팅방, SNS를 통해 조용한 파장이 일기 시작했죠. 글 속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우는 제 룸메이트이며 제 친구입니다. 조용히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던 그 순간 그녀는 누군가의 고통에 공감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녀를 내쫓는 것은 단지 한 명의 외국인을 배제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고 지켜온 가치, 자유와 존엄을 내쫓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침묵이 정의롭다면 그 침묵을 지켜줄 수 있는 건 목소리입니다. 글을 올린 후 저는 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댓글은 생각보다 빨리 달렸고 용기 있다, 공감한다, 생각하지 못했던 시선이었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여전히 조롱과 비난도 함께 쏟아졌습니다. 외국인 감싸기 바쁘네. 이게 정치적 올바름의 말로지. 국적이 다르면 책임도 다른 거야. 그 말들은 마음 깊숙한 곳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조용히 지워지는 장면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저 자신을 지킬 수 없다고 느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한 교수님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지윤의 상황을 설명하며 그녀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수진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정중히 요청드렸습니다. 처음엔 아무 회신도 없었지만 이틀 뒤 도착한 답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글을 읽었습니다. 지윤의 수업 참여는 이 사건과 무관하게 보장돼야 한다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조만간 전체 교수 회의에서 이 사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그 짧은 메일이 제게 얼마나 큰 용기를 줬는지 모릅니다. 지윤은 그저 제 친구였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행동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며칠 뒤 제 메신저로 낯선 번호 하나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 캠퍼스 중앙 잔디밭에서 지윤을 위해 조용히 모여도 될까요? 목소리 대신 작은 불빛이라도 같이 들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함께 있을게요.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는 모였습니다. 처음엔 12명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인원이 아니었지만 그 누구도 구호를 외치지 않았고 누구도 마이크를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작은 초 하나씩을 들고 캠퍼스 한가운데 잔디밭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준비한 종이에 적힌 문장을 들고 있었죠. 정의는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1명, 2명,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학생들이 조용히 다가와 불빛 하나씩을 더했습니다. 어떤 이는 노트북을 켜고 지훈이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던 장면을 배경화면으로 띄웠고 또 어떤 이는 작은 메모지에 힘내요라는 문장을 적어 나무에 걸었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녀에게 이 모임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쩌나 또 실망할까봐 걱정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기숙사 방에 돌아온 지훈은 제 책상 위에 놓인 하얀 초와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쪽지엔 단 3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당신과 함께. 지훈은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예린,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쪽지를 가방 안에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 눈동자 안에 작고 선명한 빛이 번지는 걸 저는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초를 가방 속에 넣었던 그날 이후 우리 주변의 공기는 아주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업 시간이 끝나고 누군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에린, 당신 글 읽었어요. 사실 저도 같은 수업에서 지훈을 봤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한 건 아니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등을 돌렸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저에게 작은 용기였고 누군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교수진 사이에서도 논의가 시작되었고 국제학생지원센터는 지훈의 상황을 외부 로펌과 공유하며 법적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모든 절차가 간단하거나 빠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훈은 더 이상 혼자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훈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봐 걱정돼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책임이에요. 친구라는 말에는 원래 그런 게 따라오는 거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글로만 남겨둘 게 아니라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고요. 왜냐면 이건 단지 지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공부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유학생들과 그들을 친구로 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했으니까요. 처음엔 캠코더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허락해준 만큼만 수업에 들어가는 뒷모습, 노트북을 여는 손, 캠퍼스를 걸어가는 조용한 발걸음 같은 장면들을 담았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자료였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학교 영상미디어 동아리와 협업해 작은 다큐멘터리로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처음 그날 적었던 문장에서 가져왔습니다. 당신을 제 친구라 부를 수 있다면. 상영회는 따로 열지 않았습니다. 단지 유튜브와 학교 포털에 올렸고 영상 속에는 자막 대신 짧은 문장들이 흘러갔습니다. 친구의 권리를 지켜주는 일은 정치를 넘어서 인간에 대한 예의입니다. 조회수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댓글에는 낯선 이름들의 응원이 달렸고 한 고등학생은 나도 언젠가 한국에서 유학생 친구를 사귀면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적어주었습니다. 영상이 퍼지면서 지역 언론도 이 사건을 다뤘고 한인 단체에서 지훈의 법률 자문을 지원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그제서야 지훈은 처음으로 조금 길게 웃었습니다. 저 이렇게까지 되는 건 몰랐어요. 그냥 조용히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말에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나가게 둘 수가 없었어요. 당신은 저한테 너무 소중하니까요. 지훈은 여전히 미국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고 출국 명령이 완전히 철회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고 적어도 이 대학의 구성원 중 누구도 그녀를 그냥 외국인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글과 영상, 이메일과 인터뷰들.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다시 쓰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국적은 태어날 때 주어지는 것이고 시민권은 문서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지키고 싶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진짜 시민의 조건이 아닐까요? 지우는 지금도 수업에 참여하고 조용히 공부하고 가끔은 동아리 모임에도 나갑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조심스레 배려하고 그녀는 그런 시선 속에서 조금씩 다시 웃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우정은 입국심사대에서 멈추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서로를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 이름이 친구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의 한국인 강제 추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